2025년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는 방법. 올해 연말정산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의 핵심 구조를 몰라서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드 소득공제, 연금저축, IRP 계좌, 고향사랑기부제 이 세 가지 기본 공제만 제대로 이해해도 최소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나 충분히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공제 전략과 올해 새로 바뀐 절세 항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13월의 월급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버전의 연말 정산 챙겨야 할 핵심 변화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면은 당신이 올해 얼마를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제 꿀팁 내용들 좋아요 및 공유 부탁드리면서 화면을 두 번 터치하시면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카드 소득 공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는 지출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월급의 4분의 1, 즉 750만 원을 넘긴 금액부터 소득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을 초과해야 그 이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도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신용카드는 15%만 인정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할인과 적립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카드 공제는 구조상 공제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억지 소비를 하는 것은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꼽히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두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챙기라고 조언하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만으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 환급액은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는 단기적인 상품이 아니라 장기 상품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환급 때문에 무리하게 큰 금액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정도까지만 고려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IRP까지 추가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절세 방법은 가장 쉽고 간단하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이 제도는 주소지 외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10만 원을 기부하면 낸 금액 전액이 세액공제로 돌아오고 여기에 약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10만 원 내고 13만 원 이상의 혜택을 얻는 셈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연말정산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달라진 새로운 공제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 상당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주택자 청약 세액공제입니다. 그동안 주택 청약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납입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혜택입니다. 자,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자, 자녀 세액공제가 작년보다 1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올해 7월 이후 결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의 30%,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제 절세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규 혜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소비했고 어떤 공제 항목을 놓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 보험료, 기부금, 그리고 내년 1월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액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만약 올해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연말정산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이후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이 끝난 후 최대 5년 안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메뉴의 경정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말정산은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오늘 설명한 공제 항목과 변경사항만 제대로 챙겨도 당신의 환급액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소비 패턴과 공제 가능 항목을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13월의 월급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올해는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중요 이슈를 전달하는 서울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